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진입니다. 상승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상승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육은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모두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불필요한 지방은 없애서 좀 슬림하고 탄력 있고 라인이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근육은 증가시키면서 그 근육의 어떤 탄력 있는 라인, 그리고 체력, 근력, 힘 이런 것들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양과 운동과 올바른 휴식, 이 3박자를 고루 맞추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거에 맞는 적용.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인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내 몸이 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양에 얼마만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 양을 가지고서도 살이 찌게끔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은 내가 먹은 그 탄수화물이 어떻게 그 몸에서 흡수하거나 흡수를 못하거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이 찌는 체형이라서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되면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이 양날의 검인 것이 뭐냐면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정신력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탄수화물 에너지가 근육과 간과 혈액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운동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되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 지방으로 변환되지는 않는 정확한 나의 양을 섭취하는 건데, 근데 그 양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계속 탄수화물을 높이고 줄이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를 만져서 뱃살이 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계속 과정을 겪으면서 조절해 나가야 돼요. 그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탄수화물은 단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칼로리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겠어요. 눈 뜨자마자와 운동 끝난 직후에서는 탄수화물 섭취해도, 많은 양을 섭취해도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근육을 분해되는 현상을 막게 만들어서 근육을 늘리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때 꼭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시간이 또 길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면서 다시 이제 근육을 분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그런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단지 칼로리가 아니라 글리세믹 지수라고 해서, 섭취했을 때 이 탄수화물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내 에너지로 변화되느냐. 단 것을 먹으면 빨리 혈당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 혈액 속에 그 탄수화물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단 설탕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바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검은 어두운 색깔의 곡류, 그러니까 현미나 호밀빵, 통밀빵, 그리고 오트밀 이런 것들, 고구마 또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천천히 소화 흡수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끔 만들고, 또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꾸준히 힘을 발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탄수화물이 이제 또 체지방으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체지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근육을 빠지게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는 작용을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또 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따로 섭취하는데, 그게 BCAA라고 하는 단백질의 일종이고, 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또 단백질의 일종을 섭취해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게끔 막고, 또 면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차이에 있어서도 근육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섭취해서 어떤 몸이 그 영양 대사와 신진 대사가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 몸이 근육이 재생되고 대사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서는 굉장히 길면서 운동하면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짧고 굵직하게끔 운동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주고, 또 운동 순서에서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또 유산소 운동도요, 강도 높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근육 손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이롭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 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자다 깨나 그 생각만 하는 어떤 이렇게 파무치게 되면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속이 불편하고 입맛도 없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어떤 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거나 하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몸이 회복돼서 이쪽 머리로만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드는 마음가짐도 역시 중요하고, 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주무시고 하셔야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활동하고 저녁 9시부터 주무시게 되면 1시간을 자도 2시간을 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도, 힘을 쓸 때 힘을 그때 또 쓰는 것도 효율을 잘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휴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 실력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왕도는 없고요. 모든 것을 좀 더 알려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상적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걸 바라지는 마시고, 이 카페나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정말 살아있는 정보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많이 클릭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가장 활용성이 좋다고 봐요. 어떤 책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매체 중에서도. 그래서 그 올바른 정보들을 알고 노력하시고 하시면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모든 균형 있게 운동과 영양과 휴식을 올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와 같이 올바로 꾸준히 서로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트레이너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